네, 강프로입니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1.7% 하락은 했지만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보합권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많이 빠져서 반등 정도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자는 해도 된다. 근데 후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이 있습니다. 1차 상승은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의 기대감만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차 상승은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로템은 어느 정도냐?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조정을 딱 받았어요. 굉장히 짧게 받은 거예요. 자, 근 1년 정도를 거의 쉼 없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신고가를 냈다? 실적 확인하는데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굉장히 짧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짧으면 짧을수록 시세의 구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23년도에 에코프로가 단 6개월 만에 15배 올라가는 그 상승세가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왜 3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빠지고 6만 원까지 빠졌을까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리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왜 빠졌을까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22년도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실적이 못 따라왔어요. 폭락한 겁니다. 2차 상승이 나왔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세는 나왔다. 그쵸? 시작점은 어디? 신고가. 여기 많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쪽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23년도 시세를 딱 뺄게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20년, 21년, 그리고 22년입니다. 어떻습니까? 2,000원부터 3만원까지 또 15배 올랐네. 이때는 뭐가 나왔어요? 실적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6개월 이상, 거의 한 10달 정도, 근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나서 23년도 시세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쵸? 근데 실적을 보면 어떻다? 쭉 내려보면 그냥 나오겠죠. 24년도 확정 실적 나왔죠. 적자예요. 이러니까 폭락이 나올 만하죠. 근데 주가가 먼저 빠졌죠. 23년 7월 달부터. 이미 주가가 빠진 지가 1년이 넘어요. 근데 24년도 확정 실적은 언제 나왔다? 최근에 나왔다. 근데 여기 22년도 실적 좋다 그랬죠. 실적 확인하고 23년도에 간 겁니다.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고 올라온 부분에서 실적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폭락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뭐가 나온다? 이미 시세는 나왔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에코프로 지우고 여기 현대일렉트릭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나면 현대로템 그리고 방산 또 하나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여기서 한화오션까지 왜 시세가 나오는지 이 안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현대일렉트릭도 보면 많이 올라왔죠. 24년도에 우리 시장 얼마나 안 좋았나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얼마입니까? 이거 10만 원부터 지금 얼마에 40만 원. 그쵸? 그리고 40만 원 처음에 간 게 언제입니까? 대략 11월입니다. 11월 달에도 뭐 비상계엄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구간 속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은 강세를 보였다. 그럼 이거 조금 우리가 길게 한번 볼게요. 보면 어떻습니까? 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근데 이거를 24년도를 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20년 반등하고 이때는 유동성 장세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랐으니까 시장 올라간 것만큼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년도 들어서 뭐가 터졌습니까? AI 시대가 도래했고 그 전부터 시세 정립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신고가.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거예요. 얼마부터? 5만 원, 4만 원, 4만 원대 정도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40만 원이면 10배죠. 그렇죠? 그럼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21년도에 97억, 영업이익 현대일렉트릭이잖아요. 22년도에 1330억, 그리고 23년도에 3100억, 23년도 확정 실적 최근에 나왔죠. 6690억. 몇 배입니까 이거 성장이. 그쵸?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미 이거 빼더라도 23년도에 어느 정도입니까? 3152억. 그쵸? 97억, 100억 잡고 30배.
30배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을 때 확인했으니까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대로템 말고요. 그렇죠? 여기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이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22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한국의 방산 쪽에 대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실제 엄청나게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높은 데서도 이번 주에만 23%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러면서 현대로템도 같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 왜? 실적 확인 과정이 끝났다. 이거 2차 상승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24년도에 많이 올랐죠. 여기까지만 딱 떼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까지. 이 시세가 적게 오른 겁니까? 그렇죠? 20년부터 21년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랐다 치고 22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시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실적 확인은 언제? 23년도에 실적 확인합니다. 쭉 보면 5년치 봅니다. 19년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1,600억, 2,400억, 2,700억, 4,000억, 6,900억. 그리고 24년 확정치 1조 7천억. 몇 배? 5년간 10배 성장.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이 방산 쪽으로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현대로템. 그렇죠? 이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대로템 지금 2차 시세에 대한 시작이다. 그리고 실적 확인이 안 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실적 확인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부터 실제 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종목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오션이나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모두 다 고가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시작점 현대로템에 대한 시작점도 지금이다. 그렇죠? 정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고 다음 주 정도에는 장대 양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그 장대 양봉 시작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상황을 만들어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엔비디아 실적 이제 2월 말이면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진짜 폭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제 예상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없어서 못 팔아요. 이미 다 완판이에요. 앞으로의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건 엔비디아가 못해서가 아니라 TSMC에서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는 없어요. 그럼 미국에 대한 안정적인 움직임은 물론 등락 있죠. 이 등락 구간만 지나간다면 너무 많이 올라면 이격이 발생하잖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쭉 올라가니까 이격 발생해서 조정받잖아요. 이 과정에서 뭐다?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 그 과정까지 다 거친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딱 나오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하루에 20%. 그리고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현대로템 어때요? 이거 딱 보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지금 시작이다. 정말 70만 원, 80만 원 지금부터 10배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내가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건지 현대로템이 왜 주도주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달만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종목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보세요. 바이오 이틀째 약세. 바이오도 주도주예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도 엄청 강해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했고 예상치 상회 금리와 연결된다. 현재 10년물 금리는 4.6%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일시적이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바이오는 매수 기회. 지금 현재 그러면 보세요. 10년물 금리가 4.6%까지 올라왔는데 야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준금리 자체를 지금보다 더 끌어올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6%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요즘에 20억 이하 아파트가 잘 없죠. 강남 송파는 잘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지가 있다 그러면 20억 이하 아파트는 그냥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현찰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웬만큼은 대출을 다 낄 텐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만 잡아도 거의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잖아요. 7억에 기준금리 만약에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4.5% 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그 실제 그 집 수요자들, 그쵸? 사려고 하는 사람들 쪽, 그쪽에서 이 대출을 받았을 때 막 7억, 8억, 10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아봐요. 몇 프로로 받겠습니까? 정말 8%, 9%씩 나옵니다. 그거 감당됩니까? 미국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물론 그 규모가 더 크겠죠. 미국이 소득이 더 높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4.5%까지 낮아진 이유가 5.5%에서 더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등락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 그럼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이 잠깐 휘청일 수 있고, 그 휘청이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싼 거 많이 떨어진 거 사지 말아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원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25,000원 근접 시세, 신고가 시세가 시작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현대 로템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1차 상승의 지금 시작점이고, 현대 로템은 지금 2차 상승의 지금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고, 정말로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나스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에요. 뉴스케일 파워가 그런 뭐 거대한 기업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3년, 24년 따지잖아요. 10배 이상 주가 올랐습니다. SMR 24년도에 주가 얼마나 갔는지 보세요. 그렇죠? 미국의 기업도 이렇게 간다. 현대로템이라고 못 갈 거 없고, 곧 장대 양봉 나와요. 그 시작점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입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제 계좌고요. 조회를 눌러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지금 조회 누르고 있어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월 5일 57%. 그쵸? 자, 매수 언제? 상승하는 구간 공략했을 때.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죠. 현대로템 지금 신고가예요. 그쵸? 근데 하나오션도 1차 상승에서 제가 공략을 한 거고, 그런 결과 딱 한 달 만에 57%. 그쵸? 이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자, 24년도에 강한 종목군들 알테오젠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밑에 내려보시면 30%대.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 1월, 2월 확인하고, 여기 사나요 제가? 아니죠.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이쪽 구간, 신고가 구간 어디예요? 신고가 샀죠? 그쵸? 돌파 딱 보고, 돌파 보고, 그리고 여기 이쪽 구간 밑에 내려보세요. 17%. 이런 정도의 상황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작 구간에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요,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현대로템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가격을 이해해야 될지 그 부분이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주도주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가격, 단기 보유 전략.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는 가격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보세요. 올 영업이익 1조 달성 유력, 현대로템 순매수 1위.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위 1% 고수의 픽. 자, 현대로템 강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한 종목, 시메스 로봇입니다. 강한 종목, 조선주 저 하나오션 보여드렸죠? 강한 종목. 펩트론 뭡니까? 바이오 24년도에 안 좋았어요? 이것도 강한 종목. 매매하는 종목군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뭐? 그쵸? 강세 종목, 신고가 종목이다. 이 신고가 종목을 이해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즉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로템처럼 그쵸? 어떤 종목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